당 안에서부터 대통령 출당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올 거다라는 말씀 주셨는데 지난주에 그런 목소리가 있기는 했습니다. 예, 저 박진호 그 특보, 그러니까 대표 특보를 했던 분이고 지금 경북 상주에서 출마 준비를 하는 분인데 실제 뭐 내부에서는 이게 맞냐 이렇게 가서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 뭐 수도권도 아니고 경북 지역에서 이런 목소리가 나왔다는 것은 주목해 볼 만한 시그널로 보이는데 또 당 내부에서는 딱히 그런 분위기는 아닌 것 같더라고요. 이제 한동훈 비대위 등 얘기 나오기 전에 있잖아요. 네. 한동안 약간 막 김기현 대표 물러나야 된다 막 하고 그럴 때. 네. 그때는 그런 조짐이 좀 있었죠. 뭐 출당 요구라든가 그래서 비대위 누가 오고 다른 사람이 오고 네. 그다음에 이제 선을 좀 긋자 이런 얘기가 좀 있었고 그다음에 조중동에서도 상당히 이제 네. 비판을 많이 했고요. 네. 그래서 한동안 어쨌든 한 2, 3주 전인가요? 그게 그랬던 것 같은데 그때만 해도 그런 게 좀 있었는데 네. 한동훈 비대위로 낙점이 되면서 쏙 들어갔죠. 왜냐하면 쏙 들어갔다.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가 포착이 된 거잖아요. 절대 물러서지 않겠다. 오히려 내가 직접 하겠다. 이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응? 저 김기현도 못 믿겠으니까 너 물러나고 너 비키고 네. 내가 직접 그립 잡고 하겠다. 이렇게 네. 된 거예요, 지금. 네. 어디 특검 얘기를 하는 거야. 이거잖아요. 네. 그러면 여기서 이제는 그 얘기 하려면 이제 맞서는 거가 되는 거거든요. 네. 그냥 완전히 정면 그냥 룸이 좀 있는데 거기를 파고드는 게 아니라 룸이 전혀 없는데 맞서야 되는 거라서 네. 국민의힘에 그럴 만한 사람이 있을까? 네. 지금 상황에서는 그런 거는 불가능한 상황인 거고. 네. 또 눈치 보겠죠. 뭐 네. 한동훈 어떻게 되는지. 그러다가 선거 다 가겠지. 뭐. 다 가겠다. 네. 근데 이제 지금 분위기는 이런 것 같아요. 한동훈 말씀 주신 대로 뭐 이러저러한 목소리는 있지만 그건 소수에 불과한 거고 대세를 형성하지 못하는 분위기고 한동훈 비대위를 중심으로 해서 총선 이길 수 있는 전략을 짠다. 이런 건데. 그렇죠. 네. 예. 그런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되겠냐라는 포인트가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내일 이준석 대표가 이제 탈당 기자회견을 할 예정이잖아요. 그런 게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문제가 네. 대안이 없다는 거예요. 대안. 그런데 이제 한동훈 비대위 안 돼. 대통령이 어디 직하를 해. 대통령은 출당시키고 네. 우리대로 가자 이렇게 되려면 네. 반윤을 결집시킨 리더가 있어야 돼요. 네. 반윤 결집 없죠. 리더. 네. 없죠 그게 지금. 그 예를 들어서 이제 그때 보면 대선 때 차점자가 홍준표 시장이었잖아요. 네. 보통은 이제 그런 이제 차점 경쟁자가 반윤의 리더가 되죠. 근데 홍준표 시장이 대구로 가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국회에 있으면서 작심을 하고 박근혜 역할로 승부를 보겠다. 네. 이래서 계속 주구장창 반기를 들면서 네. 뭔가 박근혜 역할을 좀 해왔더라면 네. 그럼 홍준표 시장이 대안이 될 수 있었는데. 되겠죠. 근데 예. 그렇게 안 했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그렇게 안 한 데는 물론 박근혜만한 어떤 그런 게 안 되니까 분위기가 네. 그런 것도 있었을 거고 워낙 또 윤핵관이 강력하기도 네. 하고 그다음에 또 문제가 뭐냐면 이제 이준석 저 유승민 이렇게 다 갈라져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 세력들이 결집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어쨌든 하나로 뭉쳐야 되는데 네, 그게 결집이 안 된다. 그러니까 일종의 반윤의 깃발 속에 쫙 모여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 그렇죠. 네. 그러려면 그 리더가 확고한 어떤 차기 주자여야 되고요. 네. 그죠? 그게 확고해야죠. 그 다음에 대구 경북에서 밀어줘야 되는 거죠. 어쨌든 네. 홈그라운드에서. 예, 홈그라운드. 근데 이제 그게 이제 박근혜 등 된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그게 어려운 게, 일단 그리고 이제 유승민 대표나 이준석 대표는, 유승민 의원이나 이준석 대표는 TK에서 인기가 좀. 없어요. 골수 보수들 사이에서 오히려 더 비토가 심하죠. 예. 그러다 보니까 보수층 내부의 결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반윤 세력이 있거든요. 제가 이렇게 보면 당원들 중에서도 반윤 세력들이 있어요. 국민의힘 안에 포션이 얼마나 돼요? 반윤 세력이?
제가 보면 맥시멈 한 30% 정도. 오, 당 안에 반윤 세력이 30%나 돼요? 되는데 이 사람들을 선동할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리더가 없다. 와 이러면 절로 갑시다 이러면 와 하면서 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절로 갑시다 이러면 저 새끼 보기 싫어 뭐 이렇게 죄송해요. 또 말을 갖다가 이제 저 그런 식으로 이제 막말이 나오는 거예요. 아니면 뭐 또는 뭐 나는 누가 싫어 뭐 이렇게 된다든지. 또 뭐 이거는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냐면 그 탄핵 때부터 한계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 탄핵으로 인한 갈등이 너무나 고질적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극복이 안 된 상태였어요. 제가 그래서 이번 대통령은 반드시 당내에서 누군가가 나와야 된다라고 주장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때는 모르겠지만 이번에 대통령은 보수 내부에서 잘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돼야 된다. 그래야 그 사람을 중심으로 이 갈등이 봉합이 된다. 왜냐하면 정권을 잡았으니까. 권력을 잡아야 갈등이 봉합이 되지. 갈등이라는 것은 먹을 게 없는 상태에서는 봉합이 안 돼요. 더 커지지. 그래서 권력을 잡는데 그 권력을 잡는 사람이 보수 내부에서 자라온 사람 중에 누군가 그 안에서 명분을 가지고 그 안에서 고생해온 사람, 그동안에 헌신해온 사람이 정통성을 가지고 권력을 잡아야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갈등이 막 있었던 그 탄핵과 관련된 것들을 정리해낼 수가 있는 거죠. 자기 권력, 대통령이라는 권력을 가지고. 그것을 이렇게 달랠 세력은 달래고 또 그다음에 약간 이렇게 또 서로 봉합도 시키고 타협도 시키고 그게 이제 줄 게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되고 어쨌든 민주당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총장 하신 분이 건너와서 그래서 망한 거예요. 그래서 그 과정이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수 세력은 제가 봤을 때 저는 이제 어쨌든 이 보수 세력 지금 이 국민의힘 당원이긴 하지만 저는 뭐 국가를 생각을 하고 이런 건 있어도 뭐 어떤 당에 막 집착하고 그런 게 좀 약간 프리랜서 비슷하게 이렇게 하잖아요. 약간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저는 당에 그렇게 집착하진 않거든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잘 보이죠. 근데 이 보니까 이렇게 가면 안 되는데 그런데 이 사람들이 밖에서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것도 자기들을 괴멸시킨 사람을. 그럼 이게 어떻게 되냐? 그 갈등이 안에서 문드러지죠. 안에서 문드러지는 거예요. 이게 막 사분오열돼 있었는데 이제는 서로 막 그냥 지그재그로 계속 증오가 쌓이는 거예요. 저놈이 말이지 옛날에 이 짓을 했는데 그런데 이제 그 괴멸시킨 사람까지 데리고 왔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과거에 친박이었던 사람 일부, 그러니까 비박이었던 사람 일부가 뭉쳐가지고 친윤을 형성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러면 친박이었던 사람들이 보면 그 사람들은 또 배신자처럼 되는 거고 그다음에 비박이었던 사람들이 보면 그냥 자기들이 하면 되는데 왜 그랬을까 밖에서 데리고 와서 이렇게 되면서 안에서 완전히 막 사분오열이 아니라 한 9분 9분 10열 정도 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렇게 되면 극복이 이제 안 된다. 갈등이 이 갈등을 극복하고 넘어가야 할 타이밍에 이것 갈등이라는 거는요. 그냥 무시하고 누른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것을 풀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죠? 그것을 푸는 거는 리더십이 있어야 되고 나눌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 기회가 이번 대선이었어요. 근데 그거를 판단을 엄청난 잘못을 한 거죠. 그래서 그때 무조건 홍준표 시장이나 유승민 대표 중에 누군가가 됐었어야 돼요. 그리고 그게 되면서 그분들이 중심이 돼서 갈등을 봉합하고 서로 권력을 나누면서 갔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어쨌든 지금 역사는 잘못 갔죠. 반대로 된 거꾸로 간 거예요. 그래서 망할 수밖에 없는 길로 가는 거예요. 보수가 스스로 괴멸할 수밖에 없는 길로 민주당이 가고 있다. 도와주지 않는 한. 민주당이 도와주지 않는 한. 망할 거예요. 그리고 망할 수밖에 없어요. 구조가 그래요. 구조가. 보수는 망할 수밖에 없다. 이거는 윤석열 대통령을 정리하지 않고서는 이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원천적
원초적 문제가 있는 거죠. 원초적인 문제가 있어서 해결이 안 된다. 정통성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도 그 얘기 많이 들었어요. 지역에 가면 그 동네에서 어르신들이 오랫동안 보수정당을 해왔던 분들이 그 대통령의 녹취록이 나온 이후에 정말 민주당보다 우리 당을 더 싫어하는 게 맞냐, 대통령이 진짜 그런 얘기 한 거 맞냐, 뭐 그런 거를 확인하려고 했던 분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마음이 안 가는데 다만 그러니까 마음이 안 가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반윤을 결집시키기 굉장히 좋은 환경인데도 여건인데도 불구하고 그게 안 되는구나. 그게 안 되는 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안에서 리더십이 안 서는 거예요. 리더십이 안 선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어쨌든 탄핵을 했던 유승민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준석 대표는 좀 애매하긴 한데 그 경우에는 이제 일정한 기간 동안에는 이 전체 세력을 결집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럴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때 경선 때 홍준표 시장을 도왔던 거죠. 지금 상황에서는 뭐 그걸 수습할 수는 없는 거고 역사가 이제 이렇게 흘러온 것이기 이미 때문에 이미 뭐 한동훈 비대위가 다 판단을 조금씩 그렇죠. 잘못했고.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한동훈 비대위는 오늘 출범을 해서 이제 가는 것이고 뭐 여기에 이제 어떤 이제 윤석열 사당으로 가는 거죠. 윤석열 사당으로 가고